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 다중 P값의 교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겠고요. 이걸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앞에는 인기 없지만 중요한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. 뭐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도 좀 하겠고, 뭐 제가 다중 P값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다중 P값을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말하기 시작했느냐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저희 구글 블로그인데요. 구글 블로그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폴론 본패를 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올린 적이 있고 그게 2014년이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P값이란 무엇인가 이게 16년도에 해서 이게 P값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멀티플 P 밸류를 할 때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폴스 디스커버리 레이트에 대한 이야기도 1917년도에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마 14년도부터 처음 이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구글 블로그 말고 네이버 블로그를 보니까 이 다중이라는 걸로 검색해 봤더니 엄청 오래전부터 다중 검증에 대한 이야기, 중간 분석에 대한 이야기 그 2014년도에 했더라고요. 그 다음에 다중 검증에 관한 이야기를 2017년도에 이거는 서울대학교 벚꽃 강좌에서 했고 이제 다중 검증에 관한 이야기 16년도 다중검증에 관한 이야기, 다중검증이 얼마나 문제인가 여러 번 책에서 블로그에서 강조했다 했던 것이 16년도니까 그 전에 좀 있었겠죠. 그 블로그에 구글 블로그에 있는 거를 이제 엑셀로 한 번 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게 17년에 있었고요. 그다음에 16년도에 뭐 과학의 위기, 과학의 위기라고 하는 그 어떤 외국 사람이 쓴 책이 있었는데 책이 아니죠. 블로그인가 하여튼 뭐 유튜브인가 하여튼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고 그 기회도 보면 다중금융 얘기가 좀 나와요. 이게 현대 과학의 위기라고 하면서 이제 다중금융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동감한다. 근데 다중금융이 얼마나 문제인가에 대한 얘기를 또 2010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. 아빠의 자세 1, 2, 3으로 해서 크게 이제 많이 썼죠. 그 다음에 다중금융에 대한 이야기 뭐 좀 썼고 그래서 보니까 2015년 다중금융의 문제 2014년도부터 뭐 그냥 생각날 때마다 쓰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고 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다중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과학의 위기다. 이거 다중금융 문제 때문에 과학이 이제 폴스 디스커버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자원이 낭비되고 시간이 낭비되고 그러다가 결국 아닌 게 드러나게 되고 뭐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쓴 게 임상 실험을 위한 무작위 대조 연구라고 통계법도 있지만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는가,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계된 책을 썼는데 그게 2016년 10월이거든요. 이때 멀티플 P 밸류, 그러니까 다중 검증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다뤘습니다. 이 책에서는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았어요.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책이 그렇게 잘 안 팔립니다. 지금 몇 년이냐, 한 16년,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첫 책이 뭐 1000권인가 찍었겠죠. 그것이 아직도 안 팔렸어요. 인기가 아주 없습니다. 예. 어쨌든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거죠. 이런 식의 개념 자체 연구가, 이런 식의 생각 자체가. 그래서 인기 없지만 중요하니 그걸 반영해 주는 겁니다. 또 제가 강의를 가끔 초청받는데요. 이 P값과 다중 P값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끔 하지만 거의 요청이 없어요. 이것에 대해서는. 그래서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강의 있잖아요. 알아서 해주세요. 이런 강의가 가끔 있거든요. 그때는 제가 이 다중 P값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러진 않고 정해달라고 하고 다중 P값의 교정에 대한 이 강의를 하게 되면 반응이 좀 썰렁해요. 이게 왜 필요한 거지? 잘 모르겠다. 공감이 안 된다. 당장 도움이 안 될 것 같다. 이런 걸 왜 강의 듣고 있지?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반응이 별로 없기 때문에. 그렇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 요즘은 잘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것만 원하는 것만 강의를 드리고 이제 주로 블로그나 뭐 이런 데서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입니다. 지금까지 이제 인기 없지만 중요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. 다중 P값이 교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. 오늘 주제인 아주 쉽게 하는 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와 오늘 아침에 외국에 있는 어떤 분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. 메일인즉슨
콕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모델을 하면서 P 값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거를 FDR이나 다른 방법으로 교정하기 쉽게 할 수 있겠느냐. 그래서 제가 뭐 당장 쉽지 않지만 여러 개 P 값이 나오면 제가 만들어 드린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. 엑셀 파일을 제가 드렸거든요. 보여드렸어요. 그러니까 뭐 그걸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제가 2014년도에 했던 거 있죠. 이게 이제 엑셀 파일로 이제 다중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. 다중 검증을 하면 어떻게 교정돼가지고 P 값을 교정시키는 그런 방법이거든요. 이걸 이제 소개시켜 드렸죠. 근데 요게 엑셀이다 보니까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. 또 엑셀 자체를 잘 못하는 분도 있고 이게 솔팅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. 뭐 등등등. 그래서 뭐 공부를 좀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R로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.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주소는 제가 다시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. 자, example 파일을 보면 이제 X, Y, Z 세 개의 칼럼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면 P 값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오더 레이시라는 딴 것이 있으면서 P 값이 한 열로 딱 배치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어쨌든 이 데이터는 1, 2, 3 모두가 다 P 값입니다. 그래서 1번 이 열 P 값이 여러 개 있죠. 이게 뭐 50개인가 30개인가 그런데 하여튼 그거를 쭉 보여줍니다. 그리고 그거를 none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이제 이 값이 그대로 보이겠죠. P 값이 실제 값은 이렇습니다.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는 이렇게 보이지만 1열입니다. 이거를 플러스를 그려봅니다. 그러면 요 오른쪽은 P 값이고요. 요거는 adjusted한 P 값이죠. 근데 처음에는 none이니까 같죠. 값이 같습니다. 그러니까 y는 x라는 선으로 나타나겠죠. 이 중에서 FDR을 해보면 P 값을 교정시킵니다. 약간 더 올렸죠. 그러니까 P 값이 좀 더 커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FDR이 어떻게 보면 제일 덜 보수적인 방법이에요. Force Discrete Rate가 그렇고 예를 들면 홀룸 이런 거 있잖아요. 홀룸 하면 팍 올려버립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0.05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죠. 0.1이고 요 밑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몇 개 안 돼요. 이 홀룸 방법을 하려면. 그다음에 홀룸 본페로니 이런 거 있잖아요. 홀룸 본페로니 이런 것들은 뭐 본페로니는 더 올립니다. 뭐 엄청나게 올려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페로니가 제일 보수적이죠. 호흐버흐 이것은 이제 요 홀룸과 호흐버흐를 비교해 보면 뭐 비슷한 걸 느낄 수 있겠죠. 그다음에 혼멜 이런 것도 있고 본페로니 이건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 P 값을 교정을 하는데 각각을 해서 요 0.05, 0.1, 0.05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높은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거, 아래쪽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홀룸 같은 것들 또는 홀룸 본페로니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보수적이라서 아주 통계 P 값이 아주 낮은 것들만 챙기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거를 이제 너무 보기 힘드니까 로그 스케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꿔집니다. 0.04니까 0. 이게 0.01이죠. 0.05면 요 사이지 않습니까? 요 정도 되는 거죠. 몇 개 안 돼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도 그려보고 데이터도 숫자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원래 값은 이건데 이 본페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. 그래서 훨씬 커집니다. P 값이. 그러니까 통계에 유의한 게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딱 클릭하게 되면 요거 한 거가 CSV 파일로 저장돼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. 이렇게 해서 50개의 총 이런 식으로 멀티플 P 50개나 되는 P 값을 조사할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열이 아니고 데이터에서 1열이 아니고 2열이나 3열이면 이렇게 하나씩 올리면 2열이나 3열도 다 계산될 수 있습니다. P 값도 이렇게 그래프도 또 2열, 3열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. 여러분의 데이터를 올리고 싶으면 CSV 파일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브라우저 해서 여러분 탐색기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다중 P 값의 교정에 대한 뭐 저의 얘기를 했고 또 오늘 주제인 아주 쉽게 하는 것을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했고요. 요것도 이제 유튜브 올리고 블로그 올리면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이 다중 P 값에 대해서 뭐 더 할 게 없지 않을까. 제가 할 이야기는 워낙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때 자주 활용해 주시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중 P 값을 활용한다기보다는 다중 P 값을 개념을 가지고 웬만하면 다중 P 값을 만들지 말아야죠. 예,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항상 하나만 정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예,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